네, 그 민간 경력 채용 면접 오픈 특강입니다. 좀 취지를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이제 그 서류 발표한 지가 조금 돼서 아마 그 다른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학원 등을 통해서 그 민간 경력 채용 면접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들으셨을 텐데요. 또 일부 분들은 뭐 모의 면접 같은 것들도 하고 계신 분들도 일부 계실 테고 그런데 뭐 참고로 이제 민간 경력 채용 면접에서 이런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보면. 그래서 꼭 뭐 강의를 들어야지 꼭 합격 가능성이 높으냐 뭐 이런 거는 저도 조금 그 뭐 100%꼭 그렇다라고 좀 확언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다만 뭐 이 오픈 특강을 하는 취지는 그래도 조금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아셔서 뭐 어느 게 좀 더 우선순위인지 이런 거를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뭐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그냥 무료 강의로 간단하게 한 두어 시간 정도 기본적인 면접 관련된 진행 상황과 또 중요한 팩트 정보들 그리고 또 어디가 조금 더 그 좀 비중을 좀 두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외형적으로 보면 그 국가직 7급 공채 면접 그러니까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 2주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국가직 7급 그 공개 채용이죠. 공개 채용 필기 시험이 끝났고요. 한 2주 반 정도 뒤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보면 이제 대개 민경채 5급과 7급 분들은 이제 지역 이제 7급과 이제 같이 거의 오버래핑이 돼서 진행이 돼서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직 7급 면접과 뭐 민경채 5급, 7급 면접이 동일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면접 과목이나 이런 게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좀 포인트가 조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야 하실 거 준비하셔야 될 것들은 뭐 비슷한데 조금 공채 면접과 이게 경력 채용이죠. 이게 경채라고 합니다. 경채 면접은 조금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점.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공채는 블라인드 면접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응시생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보는 면접이고 경력 채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채는 여러분들이 내셨던 이력서, 뭐 직무수행 계획서들 면접에 다 보시고 보면서 질문을 하는 뭐 그런 개념이 좀 다릅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그 비중도 조금 다르고요. 밸런스가 조금 다르다는 점, 또 경중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들이 좀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 2시간 뭐 한 이내로 좀 짧고 굵게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민간경력 채용분들은 뭐 당연히 경력자들이 있으시고 또 생각보다 꽤 그 경쟁률이 좀 있고요. 제가 뭐 예년에 늘 보면 그 민간 커리어가 뭐 꽤 상당하신 분들이 또 많으시고 또 그중에는 지원한 기관에 뭐 산하나 소속 기관에서 뭐 일을 좀 하셨거나 뭐 프로젝트를 하셨거나 이렇게 유관된 분들도 또 적지 않으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공개 채용 그러니까 공채 면접에 비해서 공채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그냥 되게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과는 좀 급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여러분 뭐 준비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직 면접이기 때문에 약간 요식을 갖추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요식에 맞춰서 좀 준비하시는 게 포인트다 정도를 일단은 인트로덕션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픈 특강은 오늘 면접 진행 과정과 또 기출 뭐 이런 것 등등등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면접 진행 방식부터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아마 그 채널 밑에나 채팅창에도 저 스텝께서 조금 그 링크를 좀 오픈 자료 링크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링크를 아마 알려드릴 텐데 거기 오픈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내용 보고 설명은 이따가 조금 드리고 그 전에 일단은 좀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가지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2022년 11월 30날 부터 4일까지로 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 분원인데요. 과천 정부총사역 내리시면 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단 이제 이게 그 과천 정부 청사역입니다. 청사역 내리셔서 6번 출구가로 나오시면 여기거든요. 나오시면 이게 지금 공사 중인데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셔서 여기가 정부 종합청 과천 청사 건물이 뒤에 이렇게 보이고요. 법무부랑 뭐 아주 방사청 이런 데가 아직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셔서 그냥 쭉 가셔서 여기 삼거리가 있는데 이제 우회전을
하시면 이렇게 셔틀버스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 셔틀버스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자차로 오시는 분들은 일단 뭐 여기 이 근근에 노상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 좀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저 차를 주차하시고 여기 내리시면 인사혁신처 아까 그 발주한 관광버스가 이렇게 세워져 있을 겁니다. 저 그때까지 가셔서 바로 버스를 타시고 그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시면 이렇게 뭐 안내문도 나와 있고 여기 아마 직원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타고 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사실 오전반, 오후 쪽, 오전 쪽, 오후 쪽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면접 공고문에 보면 본인이 며칠 날 예, 뭐 오전인지 오후인지가 공고문에 이제 소원별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보통 조금 5급과 7급이 좀 시간이 좀 다르기는 한데 뭐 7시 반에서 8시 사이까지 도착이기 때문에 뭐 예, 오전반은 그렇고요. 오후반은 뭐 11시 반에서 12시 뭐 이건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셔틀버스 운영 시간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꼭 버스를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타고 가시면 이제 여기가 인재개발원인데 아까 버스 타시고 한 5분이면 가요. 그냥 산길로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산 중턱쯤에 있는 그런 데인데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여기가 정문인데 정문 통과해서 버스가 이렇게 와서 요 앞에다 딱 내려줍니다. 여기가 이제 뭐 여기가 연수원 건물입니다. 그 연수원 건물 여기서 면접 보실 때가 여기고요. 아마 대기장은 바로 옆 건물에서 아마 대기를 하시게 될 텐데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차로 오시면 이 여기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옆에 인근에 차를 세울 데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 셔틀을 타고 들어가셔야 된다. 뭐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리시면 뭐 이게 내린 풍경인데요. 늘 사령관이라고 아까 정문 건물 보이는 이제 고기입니다. 요 위층에서 아마 면접을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간에 들어가셔서 아마 안내가 될 겁니다. 안내가 되면 대기장으로 대기를 가서 하시게 됩니다. 뭐 이거는 7급 풍경이긴 한데 뭐 같은 데를 쓰지 않을까 이런 데가 한 두세 군데가 있거든요. 뭐 어느 예, 대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가시면 이렇게 본인이 뭐 여기 조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게 조 편성이 되어 있을 테고 아마 본인 자리가 지정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대기하시면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아마 그 핸드폰 예, 수거하고요. 쭉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쭉 해 줍니다. 이건 이제 책상인데요. 책상이 되게 좀 협소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뭐 쓰라는 걸 여기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상이 A4지 한 장도 안 들어갈 정도로 되게 협소한 공간이라 조금 많이 좀 불편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응시자 교육을 한 25분 정도 쭉 합니다. 뭐 이렇게 진행 과정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좀 안내를 해 줄 겁니다. 해 주고 나서 이제 바로 경험 상황 면접 과제라는 거를 씁니다. 면접 과제.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러면 이렇게 종이 한 장에 경험 과제, 상황 과제 이렇게 두 개가 적혀진 A4지 한 장짜리가 나눠져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작성 용지라고 해서 작성 용지를 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20분 동안에 먼저 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공통 질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일한 질문, 그러니까 오전 쪽, 오후 쪽 아마 문제가 같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전 쪽가 끝나면 아마 오후 쪽 한 12시, 12시 반 사이까지 들어가서 핸드폰을 제출할 때까지 그 퇴실이 안 되고요. 나오죠. 귀가가 안 되시고 거기서 대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도. 왜냐 그러면 이제 문제 유출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공정성 때문에 아무튼 간에 오전 쪽 오후 쪽가 문제가 같을 테고요. 예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 과제, 상황 과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주고요. 시간은 20분을 주고 양식지에다가 쓰라고 합니다. 문제를 보시면 문제는 첫 번째는 이제 경험 면접 과제라고 합니다. 자, 뭐 이건 기출인데요. 지난해 나왔던 귀하가 일을 했건 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의 내부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해 해결한 경험에 대해 1. 당시의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부여하는 본인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여기 뒤에 보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기술하시 이렇게 경험 하나와 다음에 이렇게 디렉션 뭘 쓰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약간 상황, 뭐 문제, 다음에 해결, 결과 뭐 되게 이런 식으로 뭐 루틴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대개 요 문제는 그 조직생활 관련된 경험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맞추는 건 의미 없고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본인 얘기를 퍼스널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뭐 꼭 딱 맞는 경험보다는 본인이 좀 뭔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원 업무, 응시기관 지원 업무에 관련돼서 조금 더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좋겠죠. 뭐 R&D 쪽뭐 예컨대, 예, 뭐 그런 데서 예, 지원기관에서 응시기관이 뭐 R&D 쪽이다 그러면 본인이 뭐 연구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예, 뭐 박사 과정이나 아니면 논문, 예, 프로젝트, 뭐 기왕이면 또 예컨대 연구 프로젝트도 뭐 국가, 뭐 정부 관련돼서 뭐 발주한 것들을 하거나 뭐 등등등 뭔가 유관된 경험들을 좀 기왕이면 쓰시는 게 가급적이면 연결돼서 배경 질문들, 배경 답변들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뒤에 좀 설명 자세히 드리겠고요. 1번에 이렇게 경험 과제가 하나 나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제 상황 과제인데요. 이거보다 상황형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자, 본인이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자면 요런 상황이면 어떻게 본인이 대처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상황 과제입니다. 여기 2번 문제인데요. 뭐 이거는 실제로 기출이었는데 뭐 양식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땡땡땡 담당자다. 담당자라고 가정을 하고 본인이 자 여기 문제는 이제 산업특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비수도권인 B씨와 수도권인 C씨가 예, 둘과 이제 후보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B씨는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하지만 예,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C씨는 반대로 장단점이 또 정반대 장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교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선택형입니다. 일종의. 딱 보시면 알겠지만 답은 없어요. 당연하게 이런 경우에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본인은 뭐 결정을 하셔야겠죠. 이게 정답은 딱 없이 이렇게 밸런스를 대부분 딱 이렇게 잡아줍니다. 장단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할지.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판단 근거죠. 예, 판단 근거.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 뭐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질문들은 그러면 그렇지 않은 문제점,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완에 관련된 질문들 또 선택 못 받은 지역에서 반발하면 어떡할래? 뭐 그런 류의 질문들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막 결정할 때 어떤 자료, 어떤 레퍼런스 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지 조사해 봐야 되는지 뭐 그런 것 그러니까 판단의 과정 그다음에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반발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 또 나중에 그러면 뭐 흔치는 않은데요 만약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다가 특구를 만들었는데 성과가 좋지 않다면 어떡할지 성과가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없고요. 기왕이면 쓸 때 좀 성의 있게 열심히 좀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참고로 조편성을 할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조편성을 할 때는 본인이 응시 기관에 만약 한 명, 되게 한 명이죠. 한 명 선발이면 되게 후보자가 세 분 정도가 있습니다. 예, 뭐 경우에 따라서 아주 뭐 드물게 두 분인 경우도 일부 있는데 응시생이 없는 경우에 웬간하면 세 명이고요. 세 명이 오전 조에 1, 2, 3 같은 조에 1, 2, 3번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배정되는 분들은 면접위원들이 같은 후보자, 같은 기관 후보자들을 1, 2, 3명 이렇게 순서대로 받게 되고요. 그 세 명 중에 한 명을 최종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거는 나중에 쓰시고 나서 이런 양식지입니다. 12줄 곱하기 12줄 양식지에다가 수기로 써야 됩니다. 핸드라이팅으로 아무것도 첨가하실 당연히 없고요. 쓰시면 바로 걷어갑니다. 문제지와 답지를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죠. 본인이 뭘 썼는지 일종의 경험 과제는 라이어 테스트라고 하죠. 약간 진실성 검증도 겸하는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쓴 거와 좀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 손에 없기 때문에 좀 기억을 좀 메모리를 좀 스크린샷을 머릿속에 좀 찍어 놓으시고요. 이거를 걷어갑니다. 바로 문제지랑 함께 걷어가자마자 해당 조에 배정된 면접위원들에게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 그러면 한꺼번에 쓰거든요. 이거는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응시생들이 자기 지원기관에 세 분이 있으시잖아요. 모아서 세 분께 갑자기 그 조 면접위원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위원 기준으로는 여러분보다는 얘를 먼저 봅니다. 당연하겠죠. 먼저 보고요. 비교가 됩니다. 그죠? 뭐 얼굴은 못 봤지만 뭐 약간 쓰는 뭐 성의 같은 게 보이잖아요. 뭐 반만 쓰신 분도 계실 테고 뭔가 열심히 채우고 열심히 쓰신 분도 계실 테고 물론 내용적으로도 좀 차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첫인상이라는 측면 물론 이 쓴 내용을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질문을 위한 거리기는 하나 이것이 자체가 첫인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성의 있게 열심히 뭔가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좀 꽉꽉 채우시고요. 개조식으로 딱 보고 형태로 깔끔하게 좀 잘 쓰시는 게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제출을 이제 하십니다. 하시면 그 다음에
예, 각조 이제 1번이죠. 1번 나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A 기관이 A 기관 응시생들이 뭐 10조다. 그럼 10조 1, 2, 3번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보시는 분, 2번은 두 번째 보실 분, 3번은 세 번째 보실 분이죠. 그래서 각 조별로 1번이 한꺼번에 본인 가방이나 이런 거 다 챙겨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옆 룸이거나 뭐 위층에 있는 특정한 약간 강의실 같은 데로 가게 되고요. 1인용 책상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가 개인 발표 작성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개인 발표를 30분 동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조 1번이 쭉 해서 빠져나가고요. 그런데 2번, 3번이 남아 있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한 4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명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남아 계시면 그때는 이제 거기서 그냥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바깥에는 못 나오시고 화장실은 가실 수 있고,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아마 음식물 취식은 안 드시는데 물 정도 마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되게 뭐 자료 같은 걸 들고 만약 가시면 아마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볼 수 없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자리에서 뭘 좀 더 보신다는 게 큰 의미도 없는 뿐더러 대개의 경우 공채는 그냥 보도록 하는데 경력 채용은 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괜히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시자로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 3번들은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나가시고 재기물표 쓰시고 가니까 이 나간 데로부터 한 40분, 7급 같은 경우는 40분, 9급 같은 경우는 5급 같은 경우는 50분 뒤에 2번이 다시 동일하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1번이 개인 발표 작성장으로 이동을 하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이렇게 문제를 주고요. 작성 용지를 같이 줍니다. 문제는 되게 이제 뭐 호치키스로 이렇게 4장 이렇게 찝혀져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아마 이렇게 해서 문제 커버 페이지, 문제가 있는 문제 페이지와 제시 자료가 3장이 이렇게 붙어가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배경 설명과 문제와 이렇게 문제점 페이지, 현황 페이지, 문제점 페이지, 해결 방안 참고 자료 페이지 이렇게 해서 3장이 구성되어져 있는 거 한 세트를 받게 되고요.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작성 용지라고 해서 21줄로 되어진 요 양식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듣고 물론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은 상태로 이거 가지고 30분 동안에 쭉 쓰셔야 됩니다. 뭐 현황, 문제점, 대책 방안. 되게 주제는 여러분들 이따 보겠습니다만 뭐 그 예상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뭐 핫한 이슈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이 뭐 지원한 기관이나 뭐 응시한 업무에 관련된 거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같은 날은 이제 같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되게 여기 제시 자료가 이따 잠깐 보겠습니다만 아주 친절합니다. 아주 친절해서 약간 요약 정리한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 정리한다. 그다음에 다만 이제 대책 방안만 조금 본인이 알고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금 더 추가한다.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대책 방안 이따 보겠습니다만 힌트나 아이디어들은 다 여기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장에 그래서 잘 요약 정리하는데 이게 요약 정리 30분 하는 것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하시면 되게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것들을 좀 익숙하게 어떻게든 30분 내에 그래도 제시문에 보고서처럼 현황, 그다음에 문제점, 대책 방안, 뭐 적어도 이게 21줄이니까 7줄 뭐 이렇게 쓰면 루틴한 것이고요. 뭐 그래도 대책 방안을 조금 더 많이 한 10줄 쓰시고 현황 한 5줄, 뭐 서너 줄, 그다음에 문제점 한 4, 5줄, 대책 방안 한 7에서 10줄, 뭐 10줄 정도 이렇게 쓰시는 방식으로 뭐 그 정도로 쓰시는 게 좀 성의 있어 보이겠죠. 뭐 대책방을 좀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뭐 문제에 따라서 좀 쓸 게 많을 경우도 있겠지만 또 없는 경우도 있겠고 뭐 그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요약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에 따라서는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것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게다가 워드로 치면 금방 할 일인데 손으로 다 써야 되고요. 잘 보시면 수정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한 큐에 쓰셔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열심히 이제 30분 동안 쓰시면 문제는 놔두고요. 여러분이 작성한 용지는 아마 그쪽에서 걷어갈 겁니다. 걷어가셔서 아마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하는데 복사를 면접위원이 이제 7급은 4분이고요. 4분. 그러니까 3 플러스 1명인데 3명은 평가하는 분, 한 분은 지원기관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기관에서 오시는 분은 질문을 하되 평가는 하진 않습니다.
예, 점수를 매기지는 않고요.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급의 경우는 5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이 평가를 하는데 한 분은 예, 지원 기관에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마찬가지로 질문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인의 수만큼 복사를 하고 원본은 본인에게 줍니다. 다시 바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요. 복사된 거는 면접위원들에게 따로 보내서 해당 내용이 따로 이제 보시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로 진행이 됩니다. 자,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냥 면접장으로 가야겠죠. 아까 메인 건물 2층 혹은 3층 정도의 방입니다. 기숙사 방. 그 앞에로 안내에 따라서 가셔서 대기하셔서 뭐 안내에 따라서 아마 차별 같은 거 울리시면 들어가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기숙사 방이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가시면 예, 면접인이 3분, 4분 혹은 5분 이렇게 긴 책상에 나란히 이렇게 앉아 계실 겁니다. 앉아 계시면 그때부터 바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7급은 35분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 30에서 35분, 5급은 5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45분입니다. 뭐 두 개 차이는 없고요. 예, 조금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차이밖에 사실 없습니다. 예, 내용적인 차이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쓰셨던 그 저기 평정표가 있습니다. 면접 평가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채점표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전달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걸 직접 전달을 하시면 앉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앉으면 그때부터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 일단은 앉자마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요. 뭐 밥 먹었냐, 뭐 오기 힘들었냐, 뭐 어쩌고저쩌고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한 다음에 바로 개인 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개인 발표. 그러면 개인 발표 여러분들이 작성한 용지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예, 보시면서 쭉 뭐 읽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 뭐 현황입니다. 이렇쿵 뭐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에 관련된 대책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 뭐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뭐 인식 개선 방안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시면 됩니다.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보통 이제 7급은 8분 이내라고 해서 그 시간이 조금 긴데 여러분들 아마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5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이기 때문에 뭔가 덧붙여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5분도 되게 생각보다 되게 좀 짧은 시간이어서 그냥 쓰신 내용을 거의 좀 가득 채워서 쓰셨다면 그냥 따박따박 그냥 포인트만 잡고 쫙 읽어만 내리셔도 5분은 충분히 넘습니다. 뭔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오버되면 아마 자르실 거예요. 아, 뭐 됐다고 뭐 저 들은 걸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급적 이 5분 맞추는 것도 작성하시면서 한두 번 좀 녹음해서 들어보는 방식으로 조금 시간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계를 보면서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조금 빠르게 해서 그냥 한번 읽으시면 한 4, 5분 사이 정도가 나오니까 저도 4분은 넘기고 5분은 좀 넘지 않게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좀 맞추시는 걸 하고요.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딱 끝하시면 이제 면접위원이 쓴 내용 가지고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일단 지난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산자부 지원하셨던 분이고요. 소설경제 관련돼서 예, 그 R&D 관련된 쪽 지원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예, 그쪽 뭐 연구원 출신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그분이셨어요. 뭐 발표 주제는 AI 산업 활성화 방안이었고요. 뭐 직접적인 관련은 당연히 없죠. 자, 일단 발표를 끝난 다음 후속 질문으로 자, 대책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 관련된 질문입니다. 거의 필수 질문이기도 해요. 뭐가 중요하냐? 뭘 급하게 해야 되냐? 뭘부터 먼저 해야 되냐? 뭐 시급한 거를 먼저 따져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 이렇게 예, 새로운 의무를 부여했을 때 기업들이 반발하면 항상 나오는 반대. 이런 걸 하면 100%다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반발하면 어떡할래? 설득 방안이죠, 일종의 설득 방안. 뭐 설득은 논리로 하거나 뭔가 좀 예,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나중에 뭐 자세한 말씀 나중에 다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민 교육 방안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국민 인식들이 뭐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에 관련된 대책 방안으로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인식 개선 방안. 을 물어보는 건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기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류의 대책들을 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정도를 보통 한 3개 정도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한 5분 정도 이러면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3개. 원래 공채는 이게 7분이어서 꽤 한 5개, 6개를 질문하는데
예, 민경채분들은 좀 약소하게 진행합니다. 7급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5급의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조금 더 두세 개 질문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급은 조금 자세하게 한다 이 정도 차원이지 뭐 이렇게 좀 뭐 크게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주 되게 기본적인 예측 가능한 질문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취지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대개 정부 정책이 나란 일을 도대체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기본 소양 평가를 한다. 뭐 그 정도의 느낌 하나 하고요. 아까 이건 보고서를 개념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문서 작성 등 여러분 회사 다니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문서 작성이라는 게 또 다른 또 스킬이잖아요.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예, 이렇게 그 정부 정책에 관련된 이해, 뭐 소양, 뭐 요 정도의 느낌을 평가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다 패턴 질문입니다. 늘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뭐 문제는 다르고 그렇기는 하지만 답변의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되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뭐 모의 집합하자마자 작성해서 제출하셨던 경험 상황 과제 여러분 손에는 없지만 그 면접위원들에게는 각자 책상에다 한 부씩 놓여져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미리 검토를 하고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자, 경험 과제를 보시고 그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가진 후속 질문이 이어집니다.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요 정도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까 조직 문제점 해결 경험이었잖아요. 자, 요거 관련돼서 질문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본인이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한 이유나 계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마 이 얘기는 여기 다 적긴 했을 거예요. 근데 적었는데 또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라고. 만약 여기서 한 답변이 여기에 있는 거 팩트가 뭔가 틀리다 이러면 이제 라이어 테스트에 걸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구라만 안 치시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본인이 이거를 해결할 때 독단적으로 했는지 사전에 상관과 협의를 거쳐서 한 건지 질문을 보면 의도가 들어가 있죠. 의도가. 그러니까 적극 이 문제는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즉 상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뒤에 다음 질문 다른 팀원이 반대는 없었느냐 이런 질문 뭐겠어요. 상관과 보고하고 또 과외의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개선을 하려면 본인 업무 이외에 엑스트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만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팀원들의 의사나 동료 참여가 필요하다 협업이 필요하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류의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질문을 보면 의도가 보이시죠? 어떤 거를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정너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팩트 체크 질문들은 뭐 언제 했냐, 뭐 어떤 문제 했냐, 왜 그런 게 생겼냐, 그러니까 좀 약간 라이어 테스트를 좀 확인하는 용도의 팩트 체크 질문들을 몇 가지 두세 가지를 좀 했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이 자 이런 거를 만약에 아마 맥락상으로는 이제 공무원이 됐을 때 이렇게 만약에 뭔가 돈을 들여서 뭔가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직에서 만약에 유사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그런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종의 이제 재발 방지책이죠. 공직에 와서 유사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그런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것인가. 요게 이제 엔딩 질문, 결론 질문 같은 느낌으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요 정도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도 본인 얘기를 쓰시면 뭐 답변을 못할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왜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자세, 태도, 또 그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뭐라도 답변할 수 있지만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본인 내가 이렇게 좀 적극적인 사람이며 조직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거를 내가 독단적이지 아니고 항상 보고와 커뮤니케이션, 상하, 수평적, 수직적 상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런 일을 주도성, 그러니까 적극성, 주도성, 소통력, 팀워크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 단위를 물어보기 위한 질문이니 그 질문의 의도를 당연히 파악하시면 쓰실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템을 선정할 때부터 기왕이면 본인이 그런 게 잘 드러나는 사례를 그리고 또 작성할 때도 이렇게 요런 포인트들을 뭐 물론 써서 묻기도 하고 안 썼기 때문에 물을 수도 있지만 이런 포인트 본인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으며 발견을 했으며 소통을 했으며 등등등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아서 좀 그 부분을 부각해서 쓰시면 상대적으로 더 낫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경쟁자들과 세 분 이상 나란히 보게 되고 상호 비교가 됩니다. 바로.
그 중에서 한 명 픽업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잘 정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또 마지막에 이게 엔딩 질문 되게 공직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경우 어떡하려는 질문이 늘 있습니다. 그냥 답정너 질문이기 때문에 뭐라도 답변을 하시기는 어렵지는 않을 텐데 기왕이면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업무에 연관시켜서 질문을 예상하고 계시니까 업무에 연관시켜서 뭔가 조금 더 알차게 본인이 뭐 희망 업무를 여기다 걸고 얘기하시던가 아니면 본인이 뭐 공직 비전 같은 거를 걸고 얘기하시던가 뭔가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답변의 퀄이 높아지겠죠. 자, 이 정도가 하면 경험 과제가 끝났습니다. 참고로 답변은 제가 기준에 한 1분 정도 말씀드립니다. 1분 답변 너무 길게 하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단답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엔간하시면 1분 한 3문장 4문장 단문 기준으로 그 정도 얘기하시는 게 시간이 가장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1분 뭐 아무리 좀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겠다라는 부분 작심하고 그거 아무리 길어도 1분 30초 한 6, 7, 8문장 그다음 3문장에서 5문장 단문 기준으로 답변하는 거를 좀 루틴으로 좀 생각을 좀 해 두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을 왜냐면 소화할 게 많기 때문에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답변을 하시면 중간에 자를 수밖에 없어요. 자르면 뭐 서로 뭐 좋을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답변은 1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경험 과제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10분 정도 됐고요. 5분 발표 5분 됐고 그다음에 요거 하면 한 7, 8분 정도 아마 지나가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엔 아까 보셨던 상황 과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상황 과제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자, 아까 문제는 B, C 중에서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래? 아까 아마 쓰셨을 텐데 자, 다시 묻습니다. 쓰고 이유를 말하나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래서 판단 기준 질문입니다. 이것도 가장 상황형 질문 중에 네가 어떻게 판단했으면 그 이유가 뭔지를 자세히 얘기하는 거는 기본 질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은 자, 그러면 그 기준 말고 다른 것도 뭘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것. 본인은 뭐 기술 개발에서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인프라가 중요하다라고 판단 기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면 다른 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추가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럼 만약에 B, C를 선택을 본인 이분은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C가 유리하다는 반대론, 반발이 생기면 어떡할래? 반발 대책이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잘 보시면 개인 발표랑 좀 비슷해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황형 문제는 미니 개인 발표, 후속 질문이랑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일부에서 또시 이렇게 선정 과정 그 자체를 반발하는 경우는 어떡할래? 뭐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거 없죠.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정하다면 공개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제일 좋겠죠. 투명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정성, 투명성 이렇게 해서 질문하면 한 뭐 5분, 6분 뭐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15분입니다. 여기까지가 15분. 아마 면접에는 시계를 보시면서 계속 시간 관리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은 뭐 작게는 한 5분, 35분 중에서 많게는 한 10분, 7, 8분, 보통 이 정도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개별 질문, 뭐 개별 역량 질문, 뭐 추가 질문, 뭐 이렇게 표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남는 시간에 뭘 묻느냐 본인의 퍼스널하는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요 부분이 국가직 7급 공채는 다른 지점인데요. 요것도 좀 간단하게 봐요. 그러니까 개인 발표, 경험 과제, 상황 과제도 조금씩 간단하게 보고 마지막에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남겨서 이 질문을 메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1순위는 개별 질문이고요. 2순위는 경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물론 아까 개인 발표랑 상황 과제는 되게 비슷비슷해요. 준비하신 분들은 준비를 했다면 뭐 그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을 갖춘다. 나란 일에 대한 소양이나 이런 정도 안다. 이 정도면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본인이 경력 채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강화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본인이 면접위원들이 본인이 제출하셨던 이력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들을 갖고 계십니다. 갖고 계시면 그걸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개인적인 역량, 그 응시생이 해당되는 응시 기관과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에 관련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물론 이력서와 여러 가지 서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아서 서류에서 합격을 하셨으나 이제 그 안에서 면접 보시는 분들이 비교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경력 채용 면접, 민경채 같은 경우에는 면접만으로 오수독하게 평가받는 게 아니고요. 경력이 포함된 면접입니다.
경력 사항에 포함된, 그래서 경력이 뭐 아주 빵빵하다, 낮다, 커리어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커리어가 뭐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세 분 중에 상대적으로 그 직무에 이 사람이 좀 더 적합하겠다. 여러 가지 뭐 면접인이 판단을 하겠죠. 그거는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적합하겠다고 한 분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는 뭐 서류만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개별 질문을 통해서 서류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을 추가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약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 좀 물어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 개별 질문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좀 편차가 되게 커요. 여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는 한 두세 개밖에 못 받는 분도 계시고 한 10분 가까이 받는 분도 계시고 요거는 좀 편차가 좀 개인마다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같은 조 내에서는 응시생끼리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른 기관, 다른 조끼리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좀 형평성 차원에서도 같은 조는 좀 비슷하게 질문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질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자, 요 정도 일단 아시고요. 실제로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를 보시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냐 물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자, 학위 경력 쓰신 게 나온 게 지원 분야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본인이 했던 거나 커리어들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 해당되는 직무에.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특히 약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필수적으로 잘 답변을 좀 하실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본인은 지원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흐름을 보면 맥락과 흐름을 보면 이 답변을 듣고 약간 신통치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뭐 하는지는 아니 이런 류의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뭐 하는지 지원 분야가. 그랬더니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지원 분야에서 그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거 수서경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로 뭐 다 그 지원 분야가 다르시기 때문에 뭐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답변을 했겠죠. 그 다음 질문 되게 질문이 많아요. 자, 희망 분야에서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자, 앞에 질문에 좀 구체 형태로 다시 또 묻는 듯한 느낌이 있죠. 예. 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쪽 수소 쪽에 뭐 연구를 했거나 관련된 업무를 해보신 건 아니고 유관된 뭐 에너지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걸 해보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그런 경우라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죠. 그러면 뭐 본인이 수소차 충전기 관련된 것, 수소차 충전소가 좀 이렇게 반발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죠. 자, 이런 거를 법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본인이 수소차 이쪽 업무를 하고 싶다고 쿼테이션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하고 싶다고 하니 그게 좀 법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냐? 라는 게 뭐 기술적인 걸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안전성 문제. 그랬더니 뭐 본인이 진짜 이 정도는 아는지 몰라서 약간 떠보는 질문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효소 충전 때 가해지는 압력, 기술적인 거죠. 되게 어느 정도인지는 아냐? 이렇게 좀 확인해 보는 그런 류의 질문들까지 있었습니다. 꼬리 질문으로 이렇게 니는 꼬리 질문을 제가 표시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묻죠. 이쪽 분야 경력이 없는데 업무 적응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이쪽은 없는데 이쪽 수소 쪽 관련돼서는 내가 평소에 어떤 걸 좀 알아보고 좀 챙겨보고 공부는 좀 해봤어? 그런 류의 질문입니다. 과거형으로 해봤니? 앞으로 할 게 아니고요. 했니? 뭔가 좀 계속 확인하려고 드는 느낌이 좀 들죠. 그다음에 또 이 질문입니다. 직무기술사에 요구한 세 가지 기술이 무엇인지 아는지. 직무기술사에 직무수행 계획서를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직무기술서라는 게. 그래서 세 가지 기술이 뭔지는 아는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고는 지원했냐 이런 거를 좀 계속 확인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수소 쪽에서 이쪽 분야는 뭔가 안 해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럼 이쪽 관련돼서 관심 있게 최근에 본 거는 있는지 뭐 이런 질문입니다. 공격이 생각보다 꽤 뭐라고 좀 공격적인 질문들입니다. 이게 좀 흔치는 않아요.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조금 더 빡빡한 케이스, 이게 개별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 나중에 제가 사례집을 보여드릴 텐데 사례집을 보시면 다 이렇진 않습니다. 한 두세 개 그냥 장점이 뭐예요? 어떻게 근무하고 싶어요? 뭘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 묶고 끝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건 약간 복불복이 되게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불복이 심하다. 자, 그러니까 요런 류의 질문들은 지원기관, 응시기관에서 오신 면접위원들이 전담해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뭐 다른 분들, 다른 면접은 다른 부처의 공무원분들이시거나 퇴직자이거나
아니면 뭐 대학 교수님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면접위원으로 오시게 되는데,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실 터이니 요 질문 역할로 해당되는 부처 응시기관에서 한 분이 오셔서 아마 과장급이 오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편차가 좀 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연구 R&D 쪽 분야라서 직접적으로 이쪽 뭐 지원하는 응시 분야는 아니고 유관된 에너지 분야였는데 지원을 하시다 보니 이렇게 쭉 가다 보니 아, 이게 좀 예, 호의적이지가 않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대부분 다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접적으로 뭐 느슨한 연관성들은 다 있으신데 딱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되게 흔치 않아요. 되게 민경채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본인 커리어에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개장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돼서 내가 평소에 또 유관돼서 어떻게 내 커리어나 관심도에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즉시 자원. 그러니까 즉시 자원이라는 표현이 공무원식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경력청을 뽑는 이유는 뭐 교육시키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뽑으려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바로 즉시 즉각적으로 수준 높은 업무를 보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간경력 채용 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뭐 배워서 하겠다 이런 거 별로, 이렇게 그건 아마추어들, 공채들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당장 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라는 것,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내가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확실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돼서 내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쭉 관심 있게 보고 왔다. 뭐 국내 동향, 해외 동향까지 파악을 해서, 예를 들자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기술 쪽이라면 해외 동향까지 뭐 등등등, 뭐 성공 사례 등등, 이런 본인의 성과와 자랑과 그걸 공직계 연결과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더 이 구체에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형성시키고 싶은지, 목표, 비전, 이런 단위의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하면 35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많은 것들 여기서 다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경력 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개별 면접과 특히 개인 아까 경험 과제에서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게 거기잖아요. 또 하나가 뭐 기왕이면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얘기를 껴서 해당되는 경험을 골라서 픽업하셔가지고 성과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해당되는 경험에 좀 맞춰서 작성하는 것. 요 두 가지가 가장 본인이 업무 적력과 즉시 자원으로서의 어떤 내가 뽑혀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 외에 개인 발표와 상황 과제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잘하시기도 쉽지가 않아요. 단기간에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주제를 보면 알겠지만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물론 이제 되게 비슷비슷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뭐 백간의 패턴만 아시고 쓰는 것만, 그래서 쓰고 작성하고 답변만 성의 있게 기본적인 것 정도는 이상을 하시면 충분히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민경채 분들은 회사 생활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강의나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세요. 모르시고 뭐 재작년이었는가 3년 전이었는가 면접장 갔더니 개인 발표하는데 반도 못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 옆에 이렇게 봤더니. 예,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갑자기 이런 걸 틱 받으면 이런 게 나오는지 뭐 대략은 아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안 해보시고 보시고 다양한 이런 연습을 안 해보신 다음에 오시면 답지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체적인 에버러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개인 발표든 상황 과제든. 그러니까 답변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후기 같은 걸 보시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되실 텐데, 아, 이 정도 답변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본만 갖추자. 그래도 꽤 상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단 본인이 진짜로 차별성을 둘 부분들은 요 부분, 개별 질문과 경험 과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개별 질문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요. 예, 한 서너 5개 뭐 이 정도 보통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여러분들의 자랑할 것들을 어떻게든 밀어넣고 자랑을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꼭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개별 질문을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을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어떻게든 본인이 자랑할 얘기에 우선순위를 딱 잡아둬서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더 밀어넣고 나오는 것. 예, 질문은 뭐 나오겠지만 그걸 밀어넣고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죠. 뭘 물어볼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가 메인이다. 예, 거기가 본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아까 말씀 경험 과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두 파트를 가장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요. 자, 잠깐 좀 10분만 좀 브레이크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타임에서는 제가 오픈 과제를 제가 따로 좀 드렸습니다. 예, 따로 드렸는데 요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 내용 가지고 아까 기본적인 설명은 다 사실 다 드렸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뭐 기출 등등등 얘기들을 이어서 한 3, 40분 동안 좀 드리면서 제 강의 소개와 프로그램 안내를 같이 껴가지고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 있다 10분 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